페사도 스팀 피처 컬러만 다른 줄 알았더니 모양이 다르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파헤쳐 봅시다. 탱커 아부대장입니다. 여러분들 라떼아트 잘하고 싶죠? 라떼아트를 잘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좀 내게 필요한 도구가 뭔가라고 하면 당연히 피처일 거예요. 이 피처의 도움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내가 실력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나의 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피처라고 할 수 있어요. 피처는 그래서 대회에 나가는 바리스타들도 자기 피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꼭 자기 피처를 챙겨 나가거든요. 저도 라떼아트를 가르칠 때는 무조건 개인 피처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진짜 뛰어난 월드 챔피언 그런 분들은 어떤 피처를 갖다 줘도 갑자기 바로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대회 나오는 바리스타들은 자기 피처가 아니면 다른 피처를 잡으면 굉장히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피처는요, 자기 이게 사격할 때 0점을 딱 맞춰 놓은 것처럼 자기 손에 맞는 피처 하나를 딱 가지고 연습을 꾸준히 할수록 이제 어디 가서나 같은 그런 결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처는 꼭 먼저 라떼아트를 시작하시기 전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피처를 가지고 꾸준하게 연습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라떼아트 가르칠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전쟁에 나갈 때 총을 놔두가는 거 마찬가지다. 그 정도로 약간 꼰대 같나? 아무튼 이거 공부를 하는데 연필을 안 가져와? 막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기 피처는 꼭 가져와야 됩니다.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피처를 안 가지고 오고 매장에 있는 피처 아무거나 쓰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연습을 하려면 개인 피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피처들이 있는데 페사도 피처 이번에 이제 화이트 컬러도 나와가지고 이 두 가지 컬러가 존재하는 오늘은 이 두 가지 컬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 일단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뭐 튜닝 피처들 가격과 거의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래서 요 두 가지 피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라떼아트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피처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색깔만 보고 골랐다가는 큰코 다쳐요. 왜냐면 이 모양이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 모양이 달라가지고 이 모양을 보고 자기의 손에 맞는 것을 잘 골라서 쓰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이제 두 가지를 다 써보고 결정하면 가장 좋은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를 다 사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블랙 피처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화이트 피처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럼 나는 이런 컬러가 좀 잘 맞겠는데 라고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페사도 피처의 바디 모양이라든지 좀 이 사이즈라든지 이런 뭐 각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페사도 피처 처음에 설명할 때 이미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중복되게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여기 주둥이 부분의 각도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블랙 피처 같은 경우는 끝이 뾰족하고요. 화이트 피처는 약간 동그스름한데 블랙 피처가 조금 더 주둥이가 좀 더 깊은 편이고요. 화이트 피처는 좀 짧은 편이에요. 각도도 화이트가 살짝 더 완만하고 약간 더 가파른 느낌입니다. 자, 정면에서 보시더라도 이게 주둥이 부분이 블랙 피처가 좀 더 깊게 내려와 있고 화이트는 좀 더 짧게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뾰족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전체가 조금은 동그스름한 그런 느낌입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튀어나와 있는 정도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가 좀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높이는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약간 더 높은 느낌은 있네요, 블랙이.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라떼아트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 끝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 뾰족하다고 해서 그림이 뾰족하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뭐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플랫버 그라인더가 분쇄도가 날카롭게 나오니까 맛도 날카롭다. 크러시드버 그라인더가 분쇄도가 좀 둥글둥글하게 나오니까 맛도 둥글둥글하다. 이런 설명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핸들링을 할 때 물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 여기 끝에서부터 바로 벽이 있는 거죠. 벽. 이쪽에도 바로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든 왼쪽으로 갈 때든 바로 벽을 맞고 리턴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핸들링을 할 때 좌우로 리턴이 빠르게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게 내가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튕기면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힘이 실리는 듯한 핸들링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의 쉐이킹 비슷한 그런 뾰족한 그런 결 모양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둥그스름하고 여기가 좀 넓직하게 눌려져 있기 때문에 벽이 안 느껴지고 살짝 이렇게 쑥 그네 타듯이 쭉 갔다가 돌아오는 성향을 띠고 있어요. 바로 벽을 맞고 바로 튕기는 느낌이 아닌 거죠. 반응이 좀 늦게 리턴이 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흔들리는
약간 넓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반동이 크기 때문에 뭐랄까 좀 힘을 좀 빼고 흔들어야 되는 그런 피처 종류 중에 하나고, 얘는 조금 힘을 주고 흔들어야지 결이 나오는 그런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끝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말 작은 유량으로 핸들링을 하기에도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런 팟 같은 거를 뾰족하게 띄우고 싶을 때 섬세하게 펜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할 때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제 드로잉 테크닉을 쓸 때 굉장히 얇은 드로잉을 하기에 굉장히 탁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섬세한 그림을 그리기 좋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좀 넓기 때문에 아주 적은 유량으로 섬세하게 끝을 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드로잉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 그리고 작은 핸들링을 할 때에도 이 녀석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기는 되는데 장단점일 뿐인 것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피처 어떤 분들에게 잘 맞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핸들링을 하시게 되면 좀 핸들링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일단 쉐이킹이 되기 때문에 결 자체가 물이 이렇게 졸졸졸 나와야 되는데 끊어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라떼아트가 잘 안 되세요. 물론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좀 힘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화이트 피처가 조금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내가 라떼아트에 좀 경험 있고 힘을 적절히 잘 뺄 수 있는 분들, 내가 좀 섬세한 그림을 좀 그리고 싶고 좀 이런 드로잉 같은 것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피처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이 두 피처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거는 약간 고수형 피처, 이거는 약간 초보자형 피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라떼아트라는 게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이 피처도 줘보고 저포치도 줘보면 실제로 완전 초보인데도 이 피처가 되게 핸들링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향만 놓고 봤을 때는 고수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핸들링, 본인이 하고 싶은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시고 피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 피처로 같은 그림들을 그리면서 어떻게 디자인이 좀 다르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라떼아트 보여드리기 전에 물들링 하는 거, 물들링, 물로 핸들링 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피처입니다. 좀 넓은 피처. 가급적이면 같은 느낌의 핸들링을 한번 써볼게요. 힘으로. 이봐, 약간 힘 빼니까 안 흔들리는 느낌이죠. 얘는 조금 힘을 실어 볼게요. 잘 안 흔들렸죠 방금?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약간 템포도 늦추면서 큼직큼직하게 흔들렸을 때 굉장히 잘 흔들리는 그런 성향이죠. 약간 로링 비슷한 느낌으로 타이밍 맞추니까 잘 되네요. 자, 이제 블랙 피처입니다. 얘는 아까처럼 그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촥촥촥 보이세요? 화이트 피처 했던 것처럼 흔드니까 좌우로 촥촥촥 치지면서 굉장히 반동이 생겨버리죠. 좌우 반동이 막 띠끗 이래 되니까 이 블랙 피처를 쓰실 때는 화이트 피처처럼 그렇게 흔들면 안 되고 힘을 좀 빼보겠습니다. 힘을 빼면 핸들링하는 템포도 살짝 높여야 되겠네요. 템포도 조금 빠르게 하면서 힘을 좀 빼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두 가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로제타 한번 해볼게요. 와우. 이렇게 화이트입니다. 뭔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동글동글하게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와우. 네, 확실히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흔들리는 속도를 따라갔더니 얘는 조금 더 핸들링이 좀 빨리, 리턴이 빨리 되니까 빨리 흔들 수밖에 없으니까 결이 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리는 모양도 좀 더 뾰족하게 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뭔가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약간 큰 핸들링으로 슬로우이 되니까 쳤다 결이 연어결처럼 쫙 빨리 올라갔어요. 유량 조절에 살짝 실패를 하긴 했는데
아주 진짜 힘있고 예쁘게 잘 그려졌네요. 화이트가. 연어결 이거 하나 딱 떠먹고 싶은 결이 나왔네요. 와우. 네, 확실히 결 자체가 핸들링이 조금 더 빠르게 튕기니까 결이 조금 더 섬세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림이 좀 다른 겁니다, 느낌이. 그냥 피처가 이끄는 대로 간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근데 이 피처를 가지고도 이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처를 비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그냥 피처에서 반동이 오는 대로 타이밍 맞춰가면서 핸들링을 해서 이런 표현이 확실하게 다른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피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신기하죠?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결이 다르게 나오는 거. 그냥 이 주둥이 끝으로 인해 가지고 결의 핸들링의 그 느낌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테크닉으로 다 커버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건 아주 초고수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이제 라떼아트 연습을 할 때는 이 피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라떼아트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물들링 연습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들링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게 진짜 꿀팁이긴 한데요. 그냥 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 투명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라떼아트 연습을 한번 하고 나서 이게 설거지를 하지 말고 물을 채워가지고 약간 우유가 이제 섞인 물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 색깔이 약간 우유 빛깔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훨씬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유 빛깔이 나오는 물을 섞어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물들링은 저는 세 가지 단계로 연습을 해요. 첫 번째는요, 유량 조절입니다. 같은 유량으로 계속 붓는 연습. 첫 번째, 핸들링 하지 말고 그냥 라떼아트를 그릴 그 유량을 유지하면서 쭉 부어주는 연습. 자, 이 연습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기에 우유가 많이 있을 때는 천천히 기울여야지 같은 유량이 나오지만은 이 우유가 점점 빠져가면서 좀 빨리 기울여야지 같은 유량이 유지가 됩니다. 핵심은 이 기울이는 속도를 일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오는 유량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피처가 기울어지는 속도는 천천히 가다가 빨라지는 거. 요거를 몸에 체득을 시키는 겁니다. 익혀야 돼요.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영역까지 가게 되면은 내가 그냥 눈을 감고 감으로 부어도 유량이 비슷하게 나와요. 눈 감고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손끝의 감각.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땠어요? 안 보여. 난 안 보여서 몰라. 아무튼 뭐 적당히 괜찮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손끝의 감각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유량 제어. 두 번째는 핸들링을 한 번씩 주는 겁니다. 한 타씩, 한 타씩. 근데 이거는 연속적인 동작으로 핸들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부으면서 봤어요? 흔들고 쉬고 흔들고 쉬고 흔들고 쉬고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2단계로 왜 하냐면 손끝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적은 유량으로 가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게 손에 진짜 미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연습을 함을 통해 가지고 흔들릴 때랑 흔들지 않을 때의 감각을 계속 집중하세요. 2단계 연습은 손끝의 감각을 집중하셔가지고 흔들리는 감각을 따라서 흔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동작에 핸들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3단계 이제 연속되는 핸들링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손끝의 감각 때문에 핸들링이 손끝의 감각만 가지고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피처 2개를 다른 걸 썼지만은 얘가 물이 흔들리는 것을 손끝의 감각을 통해서 제어를 하면서 따라가니까 얘는 핸들링이 좀 빠르게 나오고 얘는 좀 더 느리게 나오고 피처가 바뀌어도 충분히 그림을 잘 그려낼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3단계 연습 비워가시고 손끝의 감각, 이게 핵심이야. 와, 이거 레슨할 때만 가르치는 건데 오늘 나왔네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연습 많이 할 때 하루에 진짜 5시간씩, 뭐 많이 할 때는 6시간씩 많이 했는데요. 막 집에서도 TV 보면서도 많이 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도 피처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모 여기 된장찌개 주세요 하고 물 있죠 해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컵에다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짬짬이 연습을 채워나가서 하루에 5시간씩 채워가면서 라떼아트 연습을 했었더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연습 안 하다가 해도 이 정도까지는 그림이 나오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TV를 안 보고 윌라 오디오북이라는 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책을 사실 읽는 시대가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너무 책을 안 읽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써놓았던 이런 지식들을 내가 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로지 영상 매체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써놨던 책들을 생동감 있게 읽어주는, 사실 지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어폰만 가지고 들으면서 라떼아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오디오북도 들으면서 라떼아트 연습도 하셔가지고 많이 라떼아트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커피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윌라 오디오북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해놓았습니다. 저희 아브라함 커피 쿠폰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프로모션 가격으로 오디오북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개월 무료 이용권과 함께 3개월 동안 50% 할인된 금액으로 윌라 오디오북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백고마, 네. 니도 책 좀 들어. 책을 들으면서 그렇게 지식을 쌓아가란 말이야. 알겠어? 야, 너 뭐 하냐? 네? 책 들으려고 하셔가지고.